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NF 필요에 의해 부품 정비를 얼마나 마쳤을까요? 미 국방부가 올해 상반기 중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 II의 3단계 지역 정비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를 보내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주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군사 매체가 지난 19일 보도한 한국 기업의 생산한 스텔스 전투기 35 라이트닝 II 부품 정비수의 라스매지 개막이라는 제하의 기사. 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부품 정비 수주 가능성과 F-3도에 의해 정비를 맡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는 F-3도의 운용 국가가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일부 유럽 국가로 확대됨에 따라 F-3기고에 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이 모든 정비를 하기 어렵게 되자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로 지역을 나누고 해당 지역별 잠시 보혜 운용 국가의 업체를 선정해서 자체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F-3 도해의 구성품 700여 개를 3단계로 나눠 운용 국가를 선정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기체와 엔진 창정비 분야는 2014년 12월 호주와 일본으로 결정됐죠. 따라서 현재로선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의 창정비를 위해서는 호주나 일본에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진행된 11개 분야 60억의 부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1단계 지역 정비업체 선정 당시엔 국내 업체 중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사출 좌석의 대한정비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F-3의 사출 좌석은 모두 대한항공에서 제작해 록히드 마틴에 납품되고 다시 록히드 마틴에서 각국에 배분하게 됐죠. 지난해에는 F-35의 구성품 중 11개 분야 398개의 부품을 대상으로 2단계 지역 정비업체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 한국방산업체 컨소시엄인 팀코리아는 항공전자기계 및 전자기계 사출 등 3개 분야 부품에 대한 정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코리아는 하나시스템 하나기계, 한화테크윈 대한항공 LIG넥스1 현대글로비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입니다. 2년여 만에 국내 업체가 자체 정비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는 셈인데요. 미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3단계 지역 정비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를 배포하는데요. 부품 분야만 300여 개가 넘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말 미 정부에서 국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실사가 나온 뒤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품 정비는 왜 중요할까요? 록히드 마틴의 전세계 공급망에는 10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록히드 마틴이 구축하고 있는 F-35 생태계에 참가한 것은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 수준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발판이 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는 물론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애플은 피부에 있는 개전 초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고 전략 표적을 파괴합니다.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작전용으로 활용되죠. 지상해상군을 지원하며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계획한 작전을 지원합니다. F-35에는 대당 1020억 원으로 플랫폼을 고려하면 한 대당 18만 50억 원이 넘는 고가 무기입니다. 스텔스 장비의 특성상 4년에서 5년 단위로 도료를 교체하는 등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죠. 20년 수명 기준 한 대당 2,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1년 기준으로는 한 대당 125억 원이 들죠. 이렇듯 국방예산 대비 막대한 유지비와 정비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F-35에 이를 도입한 것은 비대칭적인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필수 표적군 타격에 수도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요. FBA FK KF-16점 공군 항공기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의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투기 부품 돌려막기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게 동류전용 즉 전투기 부품 돌려막기인데요. 동류전용은 항공기 부품이 없을 때 다른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내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품을 다른 항공기에서 내준 전투기는 유사시 출격이 불가능하죠. 동류전용은 전투기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왜 돌려막기를 할까요?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수개월이 넘는 조달 기간에 전투기를 계속 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국방면의 자료에 따르면 F-15K는 수리 부품 부족을 이유로 전투불능 상태에 이르는 일이 잦았는데요. F-15K는 비행 불능이 된 것이 2015년 50건, 2016년 100건, 2017년 상반기 위스키 건에 달합니다. 기 F-16은 비행은 가능하지만 특정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현상이 빈번했습니다. 2015년 234건, 2016년 265건, 2017년의 상반기에 157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항공기 정비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입니다. 국군 항공기의 정비 유지비쯤 해외 정비 비중이 79%에 달합니다. F-15K, KF-16 27.37m의 해외 비중은 각각 9,879, 100이다. 동류전용과 항공기 정비에 의존하는 공군과 방사청이 장비대회만 집중하면서 정비 기술 이전 및 국내 수리원 개발을 등한시한 결과인데요. 비싼 비용을 주고 구입한 전투기가 뜨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F-35 기체 엔진 정비의 대일 종속 가시화입니다. 그렇다면 보고 A는 어떨까요? F-35는 5년, 10년 단위 주기창 정비가 아니라 수시정비 개념으로 관리되는데요. 그렇지만 F-35의 내부 개통 고장으로 인한 분해 정비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작업이 한국군 F-35에는 제한됩니다. 국내에서는 구성품 정비 수정만 할 수 있어 한국군에 포함시키고 엔진 정비와 수시 업그레이드 작업은 미국이나 일본, 호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사청은 일본에서의 정비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F-35를 거리가 먼 미국이나 호주로 보낸 것은 정비 비용 상승을 의미하죠. 미국은 한일이 상호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해 F-35가 엔진 정비 등을 일본에서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공군의 산보 정비가 일본에 종속되는 상황이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기는 싫지만 최악의 상황은 F-35 기체의 엔진 정비를 일본이 거부하는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현실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죠. 세 번째는 정비 비용의 증가입니다.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국방준비계획이 책정한 우리 군의 항공장비의 해외 정비비가 2020년에는 5,4,165억 원에서 2013년에는 8만 1,942억 원으로 폭증하고 2025년 이후에는 상시 정비를 받아야 하는 F-35를 고려하며 1조 5천억 원 규모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업체와 절충교역 협상 때 한국 내 항공 MRO 능력을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절충교역 대상 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한국 내 항공로 능력 확보를 추가하고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때 최고 등급을 부여기로 한 것인데요. 절충교역은 외국 무기체계를 구입할 때 외국 판매 업체가 반대급부로 부품 수출 관련 기술 등을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안보도 지키고 국방산업 역량을 키운 호주, 일본, 이스라엘, 일본은 F-35 자체 생산을 넘어 엔진 기체 정비 능력을 갖췄으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주축으로 아시아 지역 F-35 정비 거점을 협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F-35 도입 시 추가 비용 계약 금액의 20에서 50%를 지불하면서까지 정비 역량을 강화했죠. 일본은 30, 40대를 확보하는데 23조 8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사업적인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이제 3조 8천억 원은 한국에 사활대를 들어오는 데 들이는 비용인 7조 4천억 원의 3배에 달합니다. 일본은 4대만 완제품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2018년 2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을 실전 배치하고 2030년 5세대 전투기 250기를 도입하기로 하자 F-3 505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에는 자체 생산하지 않고 미국에서 직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접 생산할 때는 대당 16만 51억 원, 록히드 마틴에서 완제품을 구입할 때는 10만 89억 원이 소요됩니다. F-30J의 38대 생산이 마무리되는 2012년부터 F-35 자체 생산을 중단하고 이후에는 항공정비에 주력하겠다는 게 일본의 전략입니다.
아시아 지역 정비 거점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죠. 호주의 삼포 생산 및 정비 거점에서는 2020년까지 5,000개 일자리가 창출되며 2030년에는 실질 GDP 10억 달러 정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17년 3월 턴불 당시 호주 총리는 F-35 도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방위산업 계획은 단순히 우리 군대가 21세기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능력을 확보한 것을 넘어 호주의 선진 제조업 일자리 선진 기술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다. 일본과 호주가 이렇듯 F-35 도입 과정에서 사업적 가치를 포착해 항공정비 등을 통한 디기피증과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정비 수주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F-35의 개발 당시 한국이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점, 공동개발국과의 업체가 피부에 이 중 상당한 분야의 정비를 맡는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정비 품목을 수주할지 미지수라는 것인데요. 실제 1단계 지역 정비업체 선정 당시 한 개 부품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선정된 것에 비해 품질은 64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때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정비 기술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미 국방부로부터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에 배치된 A-10 전투기에 대한 차량 정비 사업을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차기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며 사업 규모는 2,500원 수준입니다. 탱크 킬러로 불리는 F-10 전투기는 주한미군의 주력 항공기 중 하나로 1972년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죠. 대한항공이 A-10 날개를 계속 개량해서 장착한다면 45살이나 먹은 레이텐은 2030년대에도 북한 탱크 킬러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노획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도하려면 공군력이 핵심인데다가 위협은 북한에서만 얻는 게 아닙니다.